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힘의 성질과 힘의 합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면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물체의 모양이라는 건요.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제 손에다가 힘을 줘서 하면은 이런 종이 뭉치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요런 원인을 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이런 돌을 힘을 가해 가지고 얘를 이제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걸 이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요, 이제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벡터 물리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공을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요, 요렇게 이동할 거고요.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는 건요, 방향이 중요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량이 됩니다. 자, 힘은요, 영어로 이제 force라고 하고요. 파워가 절대 아닙니다. 파워는 인류를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파워라고 하면 안 되고 force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줄여서 F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힘의 3요소를 이제 같이 보면요. 크기랑 방향이랑 작용점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근데 힘은 이제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는 일단은 화살표로 나타내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로 이제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힘의 3요소를 이제 화살표랑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작용점을 보면요.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이 3요소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힘을 얼마나 이제 세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 그래서 힘의 크기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힘을 벡터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힘 A랑 A보다 조금 더 같은 방향이고 두 배로 크게 작용했으면은 2A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벡터의 이제 3요소랑 동일한데 힘의 3요소는 이제 작용점과 크기와 방향인데 화살표로 나타낼 때는 작용점은 시작점을 얘기하고요.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 그 다음에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힘의 효과를 보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뭔가 책을 이렇게 이동할 때 힘을 이렇게 책의 정중앙 방향으로 주면은 책이 회전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힘을 이렇게 책의 가장자리에다가 줬을 때는요. 책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힘의 효과라고 하는데 힘의 작용선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가 작용점이고 요 작용점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가해줬을 때 요 화살표를 이렇게 연장한 선을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요 작용선과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책이 있으면은 이 책의 무게가 한 점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하는 그런 가상의 점을 얘기하는데요. 물질이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은 물질의 정중앙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 상황에서 보면요. 힘을 이렇게 가해줬는데 힘의 작용선이 무게중심과 일치하면요.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책에서는 무게중심은 여기 책의 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힘을 이제 가장자리에서 주면요.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고 무게중심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힘의 효과라고 하고요. 힘의 효과가 이제 이 작용선과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부피가 있는 물체는 어느 부분에 힘이 작용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한데, 뉴턴은 이제 힘을 이제 무게 중심에 모두 다 작용한다라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물체의 부피를 무시하는 그런 역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확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힘의 합성을 하는데 이제 1차원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net force라고 합니다.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물체에 작용할 때 그 두 힘과 똑같은 작용을 가진 하나의 힘을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A 학생과 B 학생이 둘 다 F의 크기로 이렇게 힘을 이제 가해서 물체를 밀고 있는데요. 요 C라는 어른이 EF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A와 B가 끄는 효과랑 C가 혼자 끄는 효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 F와 F를 합쳤을 때 EF의 힘으로 끌 수 있는 거, 요 EF를 그래서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et for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힘의 합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합쳐서 요 알짜 힘을 구하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말이 이렇게 F2라는 힘으로 밀고요, 사람이 뒤에서 F1이라는 힘으로 요 수레를 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수레는요 어떻습니까? 요런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F2도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F1도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F2가 이렇게 오른쪽, F1도 오른쪽, F2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힘은 이렇게 합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라지 F 요거를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하면 되겠죠. 1차원에서의 알짜 힘은요, 방향이 같으면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짜 힘을 구해봤는데요.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렇습니다. 말은 이쪽 방향으로 F2로 가고 있는데요.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수레를 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요 알짜 힘은요, 일단은 화살표의 크기를 보면은 F2가 F1보다 이제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체 시스템은 걔는 오른쪽으로 이제 운동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F2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F1은 여기서 어떤가요? F2가 이렇게 존재하고 F1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를 합쳤을 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알짜 힘은 요거보다 작아진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힘의 합성을 할 때 방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보면요, F2가 플러스 10N이었고 F1이 마이너스 2N이라면은 F1 플러스 F2인 알짜 F넷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0N에다가 F1이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0N이니까 플러스 8N, 오른쪽으로 8N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초점 질문은요, 왜 힘을 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합력 또는 알짜 힘이 0이면은 물체가 항상 정지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시는데, 앞에서 얘기한 작용선 요거를 이제 조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힘의 정의와 힘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